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 유도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운동시키거나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운동시킬 때, 그럼 여기 부분에서 자석 또는 코일을 운동시키는 거죠. 운동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공급한답니다.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코일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뭐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일을 운동시키거나 자석을 운동시킨다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 현상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따라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나타나는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 전류와 유도 기전력이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한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렌츠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좀 더 간단히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석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자석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코일 내부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력선 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기력선 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은 파이라는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즉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먼저 유도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지니? 라고 하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N극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반대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N극이 가까이 오면 밀어내야 되는 거죠. 다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가까이 그러면 밀어내는, 그럼 멀리 그러면 반대로 당기는, 요것을 먼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살펴볼게요. 가까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밀어내야죠. 그러면 N극의 자석을 밀어내려면 뭐가 만들어진다? N극이 만들어져야 된다죠. 자, N극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대편은 S극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선 설정합니다. 우선 설정. 그 후에 전류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멀리 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당겨야 한다. 따라서 N극을 당기는 건 S극이
되겠죠. 따라서 S극이 만들어지고 반대 방향 N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S극을 가까이 합니다. S극을 가까이 하죠. 그러면 가까이 하면 뭐 한다고요? 밀어내야 한다. 따라서 S극이 만들어지고 N극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S극이 멀리 이동한다. 멀리 그럼 당겨야 하니까 N극 만들어줘야 되고 S극 만들어줘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 방향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정한다. 자, 자기장 설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전류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렌치 법칙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뭐하는? 방해하는.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는, 즉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바로 무슨 법칙? 렌치의 법칙입니다. 자, 렌치의 법칙이란 건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란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관계식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자석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이 하는 경우, 운동의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처음은 빠르게, 두 번째는 느리게. 자,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 느리게 움직이니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달라지더란 얘기죠. 그러면 빠르게와 느리게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시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시간이, 즉 짧다는 것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이 길다는 것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이 짧다,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전류는 매우 크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길다, 다시 말해서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류가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유도 기전력, 이것은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냥 흔히 우리가 쉽게 전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니? 라고 하면 첫 번째, 자기력 선속의 변화율인데 무슨 변화율? 시간적 변화율. 요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빠르게 변하니 느리게 변하니, 이것이 곧 무슨 변화율?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고요. 자, 한 번 감은 코일과 두 번 감은 코일은 전류가 흐르는 양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그만큼 전류의 양도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력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이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두 가지 변인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자, 시간적인 변화율이다. 무엇에? 자기력 선속에. 두 번째는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한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것은 델타 파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델타, 그리고 이것은 파이라고 읽고, 이것이 곧 뭐다? 자기력 선속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죠.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써보면 자석이 코일에 빠르게 접근하거나 또는 빠르게 멀어진, 두 번째, 코일의 감은수가 많을수록,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세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도 기전력에 대한 렌치의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자기력 선속은 말 그대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 총 개수 이것을 자기력 선속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단면적이 나와 있네요. 0.1 제곱미터. 단면적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자, 코일 내부의 요 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력선이 지나가게 되는, 통과하게 되는 이 코일 내부의 면적 이것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긴수 이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감긴수가 100회인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장 세기가 그림과 같이 변했다. 자, 그럼 여기서 위에서 다시 한번 자기력 선속은 다시 표현하면 BS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단면적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자, 이때 자기력선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력선이 두 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얘를 파이라고 하면 자기력선을 얘는요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 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 세기다 라고 알게 됩니다. 따라서 파이, 자기력 선속이란 것은 다시 자기장에다가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면의 단면적의 곱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트로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했으면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단면적 주어졌고요. 자, 2초 동안에 자기장이 변하네요. 얼마 변하죠? 1테슬라 변합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때 유도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표현하면 유도 기전력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설정됐던 거 우리 확인했었죠? 요거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100번을 감았고요. 자, 시간 얼마? 2초 동안 변했어요. 그럼 자기력 선속이 변했다라고 하면 단면적과 변화된 자기장을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0.1 정리하면 5가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은 건 뭡니까? 라고 하면 렌츠 법칙에 의해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므로 그 방향에 대한 표현으로 마이너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V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초부터 4초까지는요 같은 방법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C 구간 볼까요? 자기장 세기의 변화량이 없네요. 자기장 세기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같이 해봤으니까 이 방법들 해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전자기도 현상의 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물체 운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이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물체가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움직임을 해서 전기 신호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카드 운동하죠? 전자펜 운동하죠. 자, 퀵보드에서 바퀴가 운동하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코일이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적인 어떤 신호가 나온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일일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것은 물체의 운동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운동이 바로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운동 또는 자석을 운동시킨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 우리가 배운 게 바로 뭐죠? 전자기 유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무엇이라고 했다? 유도된 전류다라고 해서 유도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방향성을 확인한 법칙이 바로 뭐였죠? 렌츠 법칙이다. 죄송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 아까 일반적으로 전압이다라고 익혀두시라고 했죠. 그것을 뭐라고 했다?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었죠. 자, 유도 기전력은요. 다시 우리가 공식화해서 관계식을 갖고 확인해 본 결과 단위 시간당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패러데이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다. 자, 유도 기전력 파트에서 전자 유도 파트에서 법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은 렌츠 법칙이고 유도 기전력의 어떤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이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그러면 5번과 연계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그 센 자석일수록 유도 전류는 세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시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 이게 뭐죠?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 발전기가 되는 거죠. 발전기.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하는데요.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었죠.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또는 자석을 멀리 할 때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디귿을 확인해 보면 막대 자석을 뭐 했다? 정지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요. 자석을 고정시켰는데 코일을 멀리 한대요. 코일이 운동하는 거죠. 그럼 이때도 전류 흘러야겠죠.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을 화살표를 가까이 하는 거죠. 누가? S극이 가까이 하네요. 가까이 하면 밀어내야 되니까 여기에 S 그리고 여기는 N극이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그럼 이것도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손으로 표현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 회로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거네요.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은 ARB가 되겠군요. 자, 이것도 아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봅니다. N극이 가까워지면 밀어내야 되니까 NS, N극이 멀어지면 당겨야 하니까 SN, S가 가까이 오면 밀어내야 하니까 SN, S가 멀어지면 당겨야 하니까 NS. 확인되었죠? 그럼 네 가지 경우에서 기역과 리을이 서로 같은 구조죠. 그러므로 기역과 리을이
리을의 전류 방향이 같을 것이고 니은과 디귿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니까 니은과 디귿이 서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이 문제는 바로 유도 기전력의 공식 V는 마이너스 N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 공식을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군요. 자, 그럼 델타 T는 0.1초당 나와 있죠. 얼마씩? 1웨버씩. 이 단위 웨버인 거 익혀둘 필요 있습니다. 웨버.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0.1분의 1이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은 횟수는 얼마? 200. 그러므로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 따라서 마이너스 2000인데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V는 2000V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장 세기가 변하는데 이때 유도 전류 세기가 흐르지 않는 구간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되겠군요.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아닌 것, 아까도 얘기했죠. 물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물체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나타나요. 확인해 볼까요? 발전기, 코일을 넣고 회전시켜서 뭐가? 전류가 발생된다. 그럼 얘는 전자기도 맞죠? 전기 기타, 줄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로 바뀐다. 얘도 맞죠? 금속 탐지기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나타난다. 맞죠? 태블릿 컴퓨터 손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나타난다. 맞죠? 세탁기, 얘는 먼저 전기를 공급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아닌 것이죠. 대표자료 분석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선 A와 도선 B가 있고요. 같은 색의 전류가 흐릅니다. 방향도 같죠. 자, 그러면 도선과 수직한 단면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거리가 서로 같은 지점 확인해 주었고요. 문제상에서 도선 A에 의해서 거리 R인 지점에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는 B다. 제시가 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Q점에서 도선 A와 도선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무엇을 구하십시오? 합성 자기장입니다. 자, 도선 A로부터 Q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거리가 R이니까 이때 자기장 세기를 B라고 하자. 그렇다면 B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B로부터는 왼쪽입니다. 역시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고, 이때를 들어가는 방향을 B라고 했으면 나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B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B와 마이너스 B를 합성하면 0이 되는 거죠. 0이니까 방향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P점에서 도선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 방향과 세기를 구하십시오. 합성입니다. 자, 그럼 A부터 확인할게요. 자, R인 지점에 떨어진 것이고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이니까 나오는 방향이다. 그리고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B도 한번 확인할까요? B로부터는 거리가 얼마? 3R입니다.
오호. 자기장 세기는 거리와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한다. 이 내용을 꼭 갖고 문제를 해석해야 되므로 거리가 3배고 역시나 B로부터 왼쪽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 세기는 나오는 방향 그리고 거리가 3배 3분의 B가 되겠죠. 자, A와 B로부터 만들어진 자기장 방향 같고요. 세기가 다르니까 합성하면 되겠죠. 따라서 방향은요,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4 B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P, Q, R인 점에서 합성 자기장 세기를 옳게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P와 Q를 확인했죠. 그럼 R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비교를 해볼게요. A와 B 전류의 세기 같고 B로부터 R, A로부터 3R. 그럼 이 경우와 같은 경우네요. 따라서 P와 R은 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Q점은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Q보다 크다. 그러므로 4번이 되겠구나.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물질의 자성에는 3가지가 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 확인해 볼게요. 자, N극과 S극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낱개를 확인을 하시려면 낱개를 확인하실 때는 A라는 물체와 이 N극은 서로 당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N극이니까 얘와 마주보는 얘가 S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S극이니까 얘도 당겨야 되므로 이쪽은 N극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확인. 자, 얘도 마찬가지로 N극이고 당겨야 하니까 이쪽이 S가 되고요. 이쪽도 당겨야 되니까 여기도 N이 되겠구나. 그래서 빨간색이 N인 거 확인하시죠. 자, C를 확인해 볼까요? N인데 얘와 마주 보는 게 N이구나. 자, 여기 S극인데 여기도 마주 보는 게 S극이구나. 자, 확인해 보셨나요? 자, 그럼 N과 N이니까 뭐죠?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여기는 당기는 힘. 여기도 당연히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 물체를 반자성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반자성체는 C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더 구분하자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라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치워야 외부 자석을 제거해 봅니다. 제거했을 때 얘는 좀 무질서한 정도가 나오죠. 하지만 얘는요, 방향성이 확연히 나타나는 질서된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면 방향성을 갖고 질서된 상태를 유지하면 얘는 계속해서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이러한 물체를 바로 강자성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따라서 강자성체는 B고요. 상자성체는 A가 되겠죠. 자, 그럼 옳은 것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기 전에도 자석의 효과가 나타난다? 아니죠. 외부 자기장이 가해진 후에도 라고 해야 됩니다.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바로 자석의 효과가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반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배열한다라는 거 아까 확인해 보았죠.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전자기 유도 또 해볼까요? 자, N극이 뭐 한다? 멀리 간다. 자, 멀어지면 뭐 해야 된다? 당겨야 한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S극. 여기는 N극. 자, 오른손 법칙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등이 보이는 방향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구나. 그러면 이 도선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한다. 맞죠? 멀어지잖아요. 그럼 자석으로부터 나왔던 자기력선이 이 단면을 통과하는 개수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자석이 운동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죠. 따라서 유도전류 흘러야죠. 자, 유도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막대 자석의 N극을 뭐 해야 된다? 멀어지니까 당겨야 한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검육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바로 A, G, P 이 방향으로 간다. 같습니다. 자, G를 생략을 하면 안 돼요. G를 생략하면 이렇게 간다도 말이 되는 거니까 꼭 검육의 G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때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라고 했죠. 자, N극이 멀어진다. 그럼 이거와 같은 경우는요. S가 가까이 온다. 이거밖에 없겠죠. 따라서 니은이 답이다. 자,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를 뭐 하고 싶어요? 크게 하고 싶어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뭘 사용해야 될까요? 가문수를 증가시켜야겠죠. 그리고 아까 뭘 배웠죠? 단위 시간당 자석의 변화량 이것도 커져야겠죠.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도 어때야 된다? 크게 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십시오가 되겠죠. 따라서 2번 맞고 가문수 맞고 자, 자석을 더 빠르게 맞죠. 따라서 세 가지가 아닌 옳지 않은 것이면 바로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형태의 이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디귿자 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문제화가 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도체막대라고 하는데 도체막대의 운동에 의해서 면적이 변화가 되죠. 면적이 증가한다. 그림상에서 자, 무슨 면적? 자기력 선 속이 통과하는 면적. 자, 운동이니까 당연히 뭐가 유도전류 흘러야 된다. 같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력 선속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도 확인했듯이 면적당 자기력 선속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문제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장색이 증가한다. 확인해 보았죠?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한다. 확인했었죠? 맞다. 면적이 증가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력 선속이 증가한다. 맞죠?
자, 그러면 저항 아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쓰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 증가하는 자기력 선소의 방향은 그림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아래 방향이에요. 확인되셨죠? 자, 여기서 증가합니다. 누가? 아랫방향의 자기장이. 그러면 이때 유도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자기장은요,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니? 항상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따라서 요만큼 면적이 변했는데 요 면적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지금 있는 거죠.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기력선 속이. 따라서 이만큼의 반대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유도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확인되셨죠?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얘는 뭐죠? 반시계 방향이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뭐냐? 유도 기전력의 공식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라고 배웠는데 디귿자 도선에서는 자, 이 디귿자 도선에서는 새로운 유도 기전력 공식을 이용합니다. 바로 뭐냐? 자기장 세기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 도체 막대의 길이, 그리고 운동하니까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자 도선인 경우에는 유도 기전력이 BLV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자기장 세기 5, 자, 도선의 폭은 1, 속력은 0.2, 그럼 마이너스 1 값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도 기전력이 얼마다? 크기 1V다. 아, 근데 여기 지금 저항이 있네요. 저항이 얼마였다? 1ohm이었다. 그럼 이 도선을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1A가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풀어봤습니다.